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에픽게임스 코리아의 신광섭이고요. 그 언리얼 엔진 4 시작하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뭐 언리얼 엔진 4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 뭐 에픽게임즈 그다음에 그럼 또 언리얼 엔진으로 어떤 게임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언리얼 엔진을 왜 그렇게 쓰고 계신지 그다음에 이제 왜 쓰시는 부분에서는 이제 뭐 언리얼 엔진도 언리얼 엔진이지만 이제 많이 쓰실 만한 또 유니티라는 또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의 용어를 제가 비교하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세션이 제 세션 첫 세션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 뭐 에픽게임즈는 1991년에 설립됐고요.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오래됐다는 얘기를 그래서 거의 30년이 된 IT 회사고 뭐 30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회사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 계속 회사가 유지되는 회사가 많진 않아요. 왜냐면 항상 기술이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사실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데 저희는 계속 기술 연구를 하면서 계속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계속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에픽게임즈 코리아는 에픽게임즈의 첫 해외 지사예요. 거기다가 특히나 첫 해외 지사이자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첫 해외 지사고요.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건 보통 아시아에서는 지사에 만드실 때 한국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에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에픽게임즈는 그 10년 전에 한국이 정말 게임 강국이란 걸 알고 한국에 지사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개발하는 어떤 우리 개발팀까지 한국에 꾸려야 되겠다는 큰 생각을 갖고 한국에 지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에픽게임스 코리아는 일반적으로 외국계 회사들이 이제 지사를 만드실 때 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뭐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팀도 한국에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언리얼 엔진에 들어가는 이따 설명드릴 뭐 랜드스케이프라던가 그러니까 넓은 지형을 만드는 툴 아니면은 모바일 쪽 관련된 기능들을 지금 한국에서 드라이버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에픽게임즈는 근본은 사실 게임 개발사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은 이제 컨텐츠 개발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리얼 엔진이라는 것도 저희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다른 개발사에서 이제 저희 엔진을 이제 써보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엔진을 제공해 드리게 됐고, 그 엔진을 사용해서 언리얼 엔진은 저희가 게임을 만들려고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게임 개발사에서 처음에는 많이들 쓰셨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이제 비산업 분야 빅게임 분야라고 불리는 일반 산업 분야에서 이제 언리얼 엔진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게임들이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언리얼 엔진이 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제 게임은 뭐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 하면은 가졌던 편견이 뭐냐면 고퀄리티의 큰 프로젝트에만 쓴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은 꼭 사실적인 퀄리티 아니더라도 물론 사실적인 퀄리티의 게임은 당연히 잘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퀄리티가 아닌 뭐 킹덤 하츠라던가 뭐 드래곤볼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장르의 게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언리얼 엔진이 이제 큰 프로젝트에만 쓴다는 사실 이제 편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오히려 언리얼 엔진은 큰 팀에도 좋지만 이제 작은 팀 같은 경우는 언리얼 엔진이 정말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개발에 더 편리한 면이 있다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게임들이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큰 의미가 있는 이제 한국 게임들을 좀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려 보면요. 뭐 이제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되겠고요. 리니지 투 레볼루션은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 매출 10위 안에 있는 사실 나온 지 좀 됐지만 그런 게임이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좋은 퀄리티도 보여주시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모바일 MMORPG가 그 오랫동안 서비스되면서 정말 많은 어셋들이 추가되거든요. 그런 많은 어셋들이 추가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되는데도 그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사실 문제가 없이 지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에, 이게 가능한 게 언리얼 엔진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리니지 2 레볼루션이 되고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도 이제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만드셨고 이것도 괜찮은 매출을 내면서 10위 안에서 계속 있어 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도 모바일이지만 또 대표적으로 알고 계실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게임이자 또 중요한 건 이건 멀티 플랫폼 게임이죠. PC로 나온 게 지금은 플레이스테이션 4나 엑스박스 1 그다음에 모바일까지 나와 있는 그래서 언리얼 엔진 4가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 기능을 이제 잘 보실 수 있는 중요 타이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중요한 게 이제 리니지 2M NC소프트에서 개발 중이신 정말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 중에 하나인 리니지 2M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1000대1000 전투도 지원하신 거라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넥슨에서는 이제 넷게임즈에서 만드신 V4라는 이 MMORPG 모바일 MMORPG를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시고 이제 서비스를 하실 거고 이것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 큰 작품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랑사가라고 엠픽셀이라는 이제 그 세븐나이츠 개발팀이 나오셔서 이제 만든 회사가 계시고 거기서도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이제 MMO 모바일 MMORPG 게임을 만들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뭐 대표적인 게임 회사들의 대표적인 게임들이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이 됐거나 개발을 하고 계신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역시나 큰 타이틀에 이제 큰 작품만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예제도 좀 말씀드려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 했던 부산 인디 커넥트에도 언리얼 엔진 게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임 중에 이제 파이어걸이라는 이런 작품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D와 3D를 섞어 쓴 사이드 스크롤 게임이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사실 언리얼 엔진을 만들어지고 있고 또 멀티 플랫폼을 생각하시니까 또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이제 개발을 해주고 계시고 또 또 다음에 보여드릴 곳은 그 다른 개발사들 분들한테서 정말 언리얼 엔진을 만들었냐는 많은 질문을 받으신 RP6라는 이런 게임도 있고요. 이거는 뭐 BIC를 가셨으면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RPG예요. 이런 RPG 게임인데 언리얼 엔진을 만드셨고 정말 근데 잘 만드셨어요. 요 심플한 게임 플레이 안에 RPG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언리얼 엔진을 만드셨고 그래서 멀티 플랫폼을 또 생각하고 계신 게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개발사, 작은 개발사 사실 상관없이 언리얼 엔진은 뭐 그 개발사에 맞도록 좋은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플랫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VR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래도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게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VR 개발을 이제 그러니까 일반 이제 게이머분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게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인데요. 사실 VR 할 때 어려운 점이 뭐 센서도 설치해야 되고 PC에 연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디바이스만 쓰고 터치 컨트롤 들면 그냥 VR이 되죠. 근데 잘 만드셔서 정말 이 컨트롤러 트래킹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게임의 수준이나 퀄리티도 괜찮기 때문에 괜찮은 플랫폼인데요. 거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큘러스에서 이 오큘러스 퀘스트를 구매하시면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샘플들이 있어요. 샘플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오큘러스 자체에서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서 그걸 제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큘러스 퀘스트 출시와 함께 맞춰서 이제 많은 언리얼 엔진 4로 만든 게임들이 같이 출시 타이틀을 출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넘어서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일반 산업 분야를 말씀드려 보면 일반 산업 분야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게임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분야들도 리얼타임 렌더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고 사실 점점 점유하게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에겐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게 언리얼 엔진으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된 결과들이지만
이제 일반 산업 분야에서 했던 저 퀄리티의 수준의 것들을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리얼 타임으로 가능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뭐 비용적인 부분이라던가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또 단축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리얼타임 렌더링을 도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애니메이션 자파리 같은 경우 52부작 TV 애니메이션을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을 다 하셨고, 뭐 일주일에 한 편씩 렌더링 하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빨리 이제 기존의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세스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거를 해내는 건지를 사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런 리얼타임 렌더링을 도입하는 게 사실 필수가 되고 있냐면,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UHD-TV,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8K까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는 해상도를 오프라인 렌더링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시간과 비용이 사실 계산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면 그런 렌더링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사실 필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같은 분야에서도 좀 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또 재미난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MR을 이용한 이제 버추얼 세트 같은 걸 이용한 가상 세트를 이용한 것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지금 뭐 마지막 시간에 저희 최용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대표적인 솔루션 두 개가 다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두 개의 솔루션을 사용해서 뭐 실제 카메라의 영상과 렌더링된 걸 합성을 하지만, 그 렌더링된 것들은 다 언리얼 엔진으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된 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VFX 분야에서 큰 혁신은 뭐냐면, 기존에는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을 한 다음에 배우나 이런 걸 촬영을 한 다음에 후작업으로 CG를 렌더링해서 입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카메라 VFX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제 LED 스크린으로, 이게 큰 LED 스크린이 있고요. 거기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되는 CG를 돌린 다음에 바로 그냥 거기서 배우랑 같이 촬영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후작업이 필요 없는 LED 스크린을 이용한 촬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리얼 엔진에서도 지원을 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고, 그것도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이런 인카메라 VFX를 언리얼 엔진이 지원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단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나 제조 뭐 그런 디자인하는 부분, 제조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이제 VR 안에서 새로 디자인하는 자동차의 어떤 사용 편의성이라든가 센터페시아는 괜찮은지, 어쨌든 디자인에 따른 뭐 A 필러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VR을 통해서 빨리 하는 것들이 이제 BMW도 하고 계시고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제 디자인의 테스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가 나왔을 때 그 새로운 차를 생산하는 공장의 레이아웃도 이런 언리얼 엔진을 도입해서 이제 레이아웃을 테스트하는 것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BMW 미니 공장에서 하고 계신 건데, 새로 나온 신차가 나왔을 때 그 공정이 어떤지를 테스트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차를 조립할 때 어떻게 부품을 놓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를 VR에서 미리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공장 레이아웃을 잡으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거기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 투입될 작업자분들의 트레이닝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이런 일반 산업 분야에 있는 것들이 도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디자인부터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트레이닝까지 전체 사실 제작 사이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도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언리얼 엔진 4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팀에서 어떤 뭐 브로셔를 만들든 어떤 걸 만드실 때 필요한 이미지를 이제 렌더링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은 뭐 색깔이나 배경 지정해서 주면, 렌더링해서 주면, 이제 그거가 마음에 안 들거나 바꾸고 싶으면 그걸 매번 요청해야 됐다면, 지금 리얼타임 렌더링 언리얼 엔진이 보여주는 렌더링 퀄리티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마케팅 팀에 전체 어셋을 주고 원하는 자동차, 원하는 색깔, 원하는 배경을 선택해서 렌더링해서 쓰시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는 이런 디지털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이제 고가의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옵션들을 선택했을 때 내가 어떤 밸류를 얻을 수 있는지, 이게 내가 옵션을 선택하는 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이렇게 정말로 내가 그 옵션을 선택했을 때 내 차가 어떻게 보일지를 더 사실적으로 보여주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실제 이런 어떤 구매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컨피규레이터들도 이제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컨피규레이터에서 가장 최근 사례가 이제 콜베 스팅레이가 새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예약 판매 중인데, 예약 판매를 하는데 그 예약 판매를 하는데 지금 콜베 스팅레이 홈페이지 가시면 웹페이지 상에서 자동차를 컨피그레이션 하시고 돌려보실 수 있어요. 카메라를 마음대로 리얼타임으로. 근데 그거를 바로 언리얼 엔진에서 클라우드에서 렌더링된 거를 이제 웹페이지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스트리밍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거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실은 이런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된 고퀄리티의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좋은 사양의 PC가 있어야 됐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렌더링된 것들을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고, 그런 기능을 언리얼 엔진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픽셀 스트리밍이라는, 그거는 또 마지막 시간에 또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G VFX 분야에서도 이제 방송국에서도 언리얼 엔진을 써서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MBC VFX 팀에서 지금 보시는 이제 두니아라는 예능에서 나온 저 공룡이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CG를 언리얼 엔진으로 하셔서 그걸 합성한 거를 방송을 하셨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예능에서는 실제 예능에서는 CG나 VFX를 거의 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비용도 비용인데 시간도 없거든요. 근데 언리얼 엔진이 빠른 렌더링과 비용적으로 세이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능에서도 이제 CG를 쓰실 수 있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잖아요. AI가 발전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어떤 굉장히 포터블한 안경이라던가 어떤 걸 쓴 상태에서 내 앞에 AI,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지능 수준을 가진 어떤 AI가 나와서 나와 대화하고 나를 도와주는 세상이 열릴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나와 대화하는 캐릭터가 사실적이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적인 디지털 휴먼 캐릭터들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의 탑 CG VFX의 자이언트 스텝도 이 언리얼 엔진 가지고 이제 빈센트 프로젝트라는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이런 디지털 휴먼 분야에서 최고로 잘 만드시는 하나의 회사인 3레터럴을 인수해서 이제 그 갖고 있는 기술들을 언리얼 엔진에 적용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뭐 게임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많은 곳에서 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고 계신지 이런 중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언리얼 엔진을 처음 시작해서 그냥 다른 엔진을 모르신 다음에 시작하신다면 그냥 용어를 배워나가면 되지만, 이제 다른 엔진을 쓰고 계신 경우 이제 그 용어가 오히려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엔진이랑 용어를 좀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일단 언리얼 엔진을 시작하실 때는 유니티는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하시는데, 저희는 에픽게임스 런처라는 거를 처음부터 제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런처를 한번 보면 보시는 게 저희 에픽게임스 런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에픽게임스 런처는 이렇게 언리얼 엔진을 선택하시면 언리얼 엔진 관련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학습 탭으로 가시면 이 학습 탭에서 이제 언리얼 엔진을 배우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링크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엔진 피처 샘플이라는 곳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언리얼 엔진을 배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저도 오늘 데모에 사용할 이 콘텐츠 예제가 언리얼 엔진을 시작하실 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항목은 이제 에셋 스토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셋 스토어 같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 가지 어셋을 구매하시거나 또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또 라이브러리를 가시면 이제 엔진 버전을 받으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엔진 버전을 받으셔서 업데이트도 여기를 통해서 마치 게임처럼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편리하게 해놨고, 이 내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만든 프로젝트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켓플레이스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써서 개발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달의 무료 콘텐츠라고 매달 새로운 저희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좋은 콘텐츠를 선정해서 그 달에만 무료인 콘텐츠를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스 쿨이라는 6만 5천 원 상당의 이런 어셋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이번 달에만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개발을 하실 때 이런 필요한 컨텐츠들도 저희가 꾸준히 계속 매달 무료로 제공해 드리면서 많은 작품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까 꼭 이 무료 마켓플레이스의 무료를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매달 발표할 때 저희가 이달의 무료와 평생 무료를 하는데 이달의 무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에만 무료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받으셔서 여기서 받으신 거는 상용 게임이든 어떤 프로젝트든 마음대로 쓰실 수 있으니까 꼭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언리얼 엔진 4에서는 이 그 프로젝트 브라우저를 제공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브라우저는 언리얼 엔진 버전을 선택하셔서 실행을 누르시면 그 프로젝트 브라우저라는 게 먼저 떠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돕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걸 돕는다는 게 뭐냐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 만드시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만들고 싶은 어떤 게임의 장르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인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템플릿을 선택해서 쉽게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는 이런 템플릿을 통해서 쉽게 시작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컨텐츠들을 바꿔 나가면서 개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세부적인 기능들을 각각 직군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직군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첫 번째로 아티스트를 위한 언리얼 엔진인데요. 그럼 왜 아티스트 분들이 언리얼 엔진을 선호하시고 아니면 쓰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언리얼 엔진 하면 알고 계신 그 뛰어난 그래픽 퀄리티 때문에 아티스트 분들이 언리얼 엔진을 사실은 쓰고 싶어 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으로 어셋을 올려보면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때깔 때문에 언리얼 엔진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언리얼 엔진에서 지원하는 렌더링 퀄리티 수준은 뭐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신 뭐 가장 또 유명한 데모 중에 하나인 요걸 보시면 그 이 언리얼 엔진 4에 있는 기능만 사용해서 아티스트 분들이 만드신 데모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 언리얼 엔진의 퀄리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실 수가 있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고 계신 이 렌더링이 저희가 작년부터 넣은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쓰지 않은 기존의 그냥 레스터라이제이션 방식의 렌더링에서 보여주는 퀄리티고요.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거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지금은 또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언리얼 엔진을 꼭 그 아티스트 분들이 그냥 좋은 렌더링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쓰시는 건 아니고 사실 더 큰 이유는 툴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화된 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언리얼 엔진은 여러 가지 각각의 파트별, 뭐 배경 아티스트, 캐릭터 아티스트, 뭐 사운드 아티스트 등등을 위한 분들을 위한 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이런 툴들을 좀 알아보면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에디터의 모양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용어로 설명드려 보면 이제 유니티 에디터 같은 경우 이제 하이라키라는 걸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씬에 놓인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 언리얼 엔진은 그걸 월드 아웃라이너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뷰포트라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씬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인스펙터에서 이제 디테일한 설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테일 탭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니티는 이제 프로젝트라는 이런 그 어셋들을 배치하거나 할 수 있는 그 브라우저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라는 걸 통해서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언리얼 엔진만 있는 게 이 모드라는 게 언리얼 엔진만 있고요. 지금 보면 근데 이 모드는 뭐냐면 유니티에서는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나오는 뭐 라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언리얼 엔진에서는 좀 더 쉽고 빠르게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드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디터를 보면서 이제 그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드라는 것들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이트 같은 거를 배치를 바로 그냥 해보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모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중요 기능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티스트 분들을 위한 전문화된 툴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랜드스케이프라는 툴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또 폴리지. 그거를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요즘에는 뭐 장르가 여러 가지 있어서 만드는 게 다들 다르시긴 하지만 MMORPG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모바일도. 근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넓은 지형을 만드시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은 이제 넓은 지형을 만드는 랜드스케이프라는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랜드스케이프라는 걸 선택하시면 이런 지형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쉽게 그냥 이렇게 지형을 바로 편집하실 수 있는 이런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페인트를 하면 이런 글래스를 색칠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렇게 흙 아니면 스노우를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 근데 또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랜드스케이프가 넓은 지형을 만드는 거니까 넓은 지형을 만들 때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나무를 배치하는 거예요. 나무를. 그래서 그런 것들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폴리지라는 툴도 제공하고 있고요. 폴리지라는 툴을 선택하시면 내가 선택한 이 폴리지 어셋들을 그냥 페인팅으로 배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지형을 그냥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쉽게 또 데코레이션 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무를 배치하는 건 좋은데 이 넓은 지형에 이 초원하면 또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냐면 그래스를 막 배치하고 싶으시잖아요. 예, 그런 그래스 같은 경우도 잔디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랜드스케이프가 아예 머티리얼 안에서 그냥 그래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건 아예 사실 페인팅 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머티리얼 안에서 그래스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아티스트 분들이 가장 편리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티스트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가 있어요. 컨텐츠 브라우저가 있는데 이 컨텐츠 브라우저는 요 밑에 있는 요 브라우저가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도 저희 내부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 이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매일매일 게임을 만드시고 개선을 하고 있지만 아티스트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툴이에요. 어셋을 찾고 배치하고 그 다음에 또 임포트하고 또 찾고 배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툴이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작업하시는 게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래 걸릴지가 나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시는 직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 캐릭터 아티스트냐 배경 아티스트냐에 따라서 필요한 어셋이 다르잖아요. 그런 어셋들을 빨리 찾기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터를 제공하는데 필터라는 거를 그냥 필터링하는 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바로 위에 이렇게 쇼컷으로 올라가요. 즉 이거를 열 필요도 없이 내가 선택해 놓은 필터를 위에서 보실 수가 있고 그 필터를 바로 선택해서 빠르게 필터링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1분 1초라도 더 빠르게 어셋을 찾아서 작업하실 수 있어서 뭐 요즘은 야근 많이 안 하시겠지만 야근도 줄여주고 작업도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이런 어셋들을 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어셋의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티스트 분들이 이름으로 사실 어셋을 찾는 건 어렵기도 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뭐 엑셀 파일 보고서 어떤 어셋 이름 찾아서 찾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썸네일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썸네일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이 썸네일은 10,000개가 되든 20,000개든 30,000개의 어셋이 있어도 저희가 필요한 썸네일만 가져와서 그것만 표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메모리적으로도 최적화돼서 썸네일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그걸 넘어서서 이런 썸네일이 내가 찾기 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썸네일을 편집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 편집 기능을 키고 썸네일을 편집하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찾는 어셋을 나중에 봤을 때 가장 인지하기 쉬운 썸네일을 만드는 기능까지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셋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 컨텐츠를 찾으실 때 폴더 구조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무는 트리 폴더에 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돌은 뭐 락 폴더 있고 빌딩은 뭐 빌딩 폴더 있는데 그럼 문제는 내가 배경을 만들 때 나무 폴더 갖다가 뭐 돌 폴더 갖다가 나무 폴더 갖다가 돌 폴더 갖다가 이걸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편리하게 내가 말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하는데 그 특정 지역을 만들 때만 쓰는 어셋들을 모아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폴더 구조에는 영향을 안 끼치고 나만의 컬렉션이라는 걸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컬렉션을 만드셔서 나만의 마이 컬렉션을 만드시면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어셋들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폴더 구조 신경 쓸 필요 없이 여기 가면 내가 원하는 어셋들을 그냥 바로 찾아서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고 또 중요한 건 이거는 제가 로컬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공유도 하실 수 있어요. 즉 우리 팀이 아니면 우리 전체 팀이 쓰는 컬렉션을 만들어 놔서 효율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는 기능까지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컨텐츠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게임을 만들어 보거나 이걸 제작해 본 분들만이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걸 알 수 있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매일매일 저희 아티스트 분들 게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툴들에 대한 디테일한 기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언리얼 엔진의 에셋 타입이 궁금하실 거예요. 뭐 유니티 같은 경우는 뭐 FBX 파일 그대로 쓰거나 텍스처 파일을 그대로 쓰지만 확장자를 언리얼 엔진에는 인풋을 해가지고 다 유어셋이라는 확장자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유어셋에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자 이름으로 사실 어셋을 알 수는 없고 아까처럼 이런 필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셋의 종류들 그래서 텍스처든 뭐 3D 어셋이든 사운드든 모두 인풋 되면 유어셋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어셋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메시 형식이 이제 유니티의 메시는 언리얼 엔진의 스태틱 메시, 그러니까 배경에 배치하는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들을 보통 메시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스킨드 메시, 스키닝 돼 있어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들을 언리얼 엔진은 스켈레탈 메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저희는 각각의 사실은 그 툴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하나 스태틱 메시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예를 들어 스태틱 메시를 열면 보시는 것처럼 스태틱 메시 관련된 것들만 보실 수 있는 저희는 전용의 툴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와이어 프레임을 본다던가 컬리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편리한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뒤에 시간에 최적화되면서 저희가 제공하는 뭐 좋은 기능들을 더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아티스트 분들이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줄일 수 있는 편리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뭐 요 세션에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배경을 만드실 때 중요한 게 최적화잖아요. 최적화 중에 하나로 또 저희가 제공해 드린 게 액터를 머징 합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맵을 한번 열어서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레벨에다가 이제 이런 뭐 석상을 하나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까이서는 석상과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각각의 두 개가 보이면 되고 최적화를 위해서 우리가 LOD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각각의 메시가 멀리 가면 LOD를 해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멀리 갔을 때는 솔직히 멀리에만 얘를 두면 얘네들이 각각이 하나씩이어서 렌더링이 두 번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로 그려지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뭘 제공하냐면 액터 병합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액터 병합을 선택하셔서 액터를 합치고 머티리얼까지 합친다고 병합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어디다 저장할지 누르시면 두 개가 그냥 뿅 합쳐져요. 그러면 두 개가 합쳐진 이런 메쉬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멀리에서 놓으면 두 개가 하나의 드로컬로 합쳐지고 그걸 위한 이런 텍스처들까지 다 자동으로 합쳐지는 기능을 엔진 랩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 우리가 이제 레벨이나 이제 배경 작업하실 때 흔히 하는 이제 노가다 작업을 줄여지는 기능을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고 있고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언리얼 엔진의 블루프린트를 뭐냐면 비주얼 스크립팅 툴로서 뭐 그 유니티에 생각하는 프리팹 같은 걸 해주지만 더 많은 기능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주얼 스크립팅을 통해서 스크립팅이 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그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 또 레벨에서 블루프린트 관련된 레벨을 열어보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것들을 작업하실 때 이제 일일이 하나씩 배치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노가다를 하게 되시는데 이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가능하세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그 프로그래머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아티스트 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스크립팅을 하시면 이런 걸 아티스트 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팅이 제가 설정을 바꾸는 거에 따라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티스트 분들이 그냥 스크립팅해서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예제는 뭐냐면 또 이런 거를 또 약간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배치하는 걸 힘들잖아요. 노가다로 배치하는 건.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조절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스크립팅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언리얼 엔진에서 이제 뭐 사실적인 렌더링을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뭐 모든 엔진이 그렇지만 이제 쉐이더잖아요. 쉐이더가 잘 돼 있어야 좀 이쁘게 렌더링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언리얼 엔진에는 머티리얼 에디터라는 그 비주얼 스크립팅 기반의 쉐이더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쉐이더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거를 예로 보면 그래서 그 예제로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열어서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주얼 스크립팅 기반으로 쉐이더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노드를 연결해서 만들면 이제 자동으로 그 노드 기반으로 이런 쉐이더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에 맞는 쉐이더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아티스트 분들은 쉐이더 코드는 신경 쓰지 않고 여기서 그냥 노드를 구성해서 이런 멋진 쉐이더를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저희도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쉐이더를 만들 때는 그 쉐이더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최적화되는 기능들도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머티리얼 안에서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성능에 따라서 디바이스의 성능에 따라서 다른 쉐이더를 쓸 수 있게 한다는 노드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아니면 플랫폼에 따라서 멀티 플랫폼 게임을 만들 때 이게 모바일에서 돌아가는 쉐이더 코드인지 아니면 이게 PC에서 돌아가는 쉐이더 코드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쉐이더를 구성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을 써서 쉐이더를 만들 때 뭐 쉐이더를 통해서 멋진 걸 만들 수 있는데, 그 멋진 걸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바로 텍스처예요. 그래서 텍스처가 항상 부족하고 텍스처를 더 쓰고 싶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기능이 뭐냐면 텍스처 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텍스처가 항상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더 쓰고 싶어도 텍스처 메모리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저희도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똑같이 겪게 되는 이슈인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뭘 생각했냐면 가까이 있는 그 고해상도로 보여져야 되는 오브젝트들은 최고 해상도의 텍스처를 다 갖고 있고, 멀리 있는 오브젝트들은 텍스처를 낮은 민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즉 꼭 고해상도의 텍스처를 안 갖고 있도록 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내 캐릭터와의 거리를 통해서 텍스처를 로딩했다 언로딩했다 하는 기능을 언리얼 엔진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해진 버짓의 텍스처 안에서 가장 좋은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능들을 언리얼 엔진은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펙트 관련해서도 언리얼 엔진은 사실 뭐 단언하건대 정말 좋은 이펙트 툴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이펙트 툴이 이제 캐스케이드라는 이펙트 툴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계속 나이아가라는 이펙트 툴을 만들었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능들을 발전시켜 오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아가라는 좀 뭐 차세대 저희가 이펙트 툴로서 정말 좋은 이펙트들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아가라가 제공하는 어떤 이펙트들을 좀 보면요. 그래서 나이아가라는 뭐냐면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티스트 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퀄리티의 어떤 것들을 아티스트 분들이 좀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멋진 이펙트들을 프로그래머 도움 없이 아티스트 분들이 만드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바로 저희의 나이아가라가 되겠고요. 나이아가라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또 이것도 전용의 전문화된 툴을 통해서 이펙트 아티스트 분들이 멋진 이펙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하면 또 그 이슈가 뭐냐면 퍼포먼스예요. 이펙트는 항상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만들었다 삭제했다 만들었다 삭제했다 해요. 그러면 그게 퍼포먼스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언리얼 엔진 자체적으로 이펙트를 풀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즉 뭐냐면 어떤 풀을 갖고 있고 거기서 이펙트를 만들었다가 부시는 게 아니라 가져다 썼다가 반환했다가 썼다가 반환하는 걸 통해서 그런 것들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엔진 레벨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에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정말 사실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그건 뭐냐면 애니메이션이 블렌딩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블렌딩 하는 트리를 애닌 블루프린트라는 걸 통해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블렌드 트리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애니메이션 블렌딩 트리가 있는데 사실 블렌딩 트리에서 하기 어려운 게 방향에 따라서 아니면 속도에 따라서 블렌딩 트리를 다 구성하시려면 이게 정말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블렌드 스페이스라는 걸 통해서 어떤 값, 방향이라든가 속도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블렌딩 하는 거를 직접 다 노드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셋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애니메이션 관련돼서 애니메이션 블렌드 스페이스를 선택해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런 블렌드 스페이스를 통해서 그냥 캐릭터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그 속도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블렌딩 하는 거를 그냥 애니메이션을 각각의 포인트에만 갖다 놓으면 그 애니메이션들이 입력된 값에 따라 자동으로 블렌딩 돼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쉽게 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관련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오디오 관련해서는 오디오 아티스트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독립적으로 원하는 사운드가 나올 수 있도록 작업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하고 또 멋진 사운드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오픈월드의 제작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월드를 제작하는 게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게임들은 점점 더 넓은 월드들의 게임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기능이 레벨 스트리밍 기능이고요. 레벨 스트리밍이 뭐냐면 이것도 그래요. 넓은 지형을 만들 때 문제는 메모리. 넓은 지형을 항상 메모리에 올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레벨들을 순차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로딩하고 언로딩하는 기능을 아예 언리얼 엔진 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벨 스트리밍 기능을 보면 레벨 스트리밍 기능을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에서 레벨을 선택해 보시면 이거를 구성하는 이 여러 가지 서브 레벨들이 포함된 레벨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레벨을 꺼보면 레벨이 없어져요. 얘는 언로딩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레벨들을 항상 로딩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편집할 때만 로딩 해놓고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레벨이 로딩이 안 돼 있는데 가까이 가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로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아예 엔진 레벨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넓은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편리하게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넓은 월드를 만들어서 레벨 스트림 만들다 보면 또 생기는 욕심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멀리 있는 레벨이 로딩은 됐는데 실제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렌더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각각의 레벨이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드로우콜을 많이 써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하나의 드로우콜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는 하이라키컬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해서 LOD라고 해서 멀리 있는 레벨 같은 경우는 하나의 드로우콜로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드로우콜로 줄일 수 있는 기능까지 통해서 멀리 있을 때는 드로우콜을 줄이고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디테일을 볼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해서 이 넓은 지형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를 위한 부분들로 넘어가 보면요. 프로그래머분들한테는 언리얼 엔진 하면 이제 약간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시는 게 언리얼 엔진은 C++이잖아. C++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게 많아. 라는 사실 편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생각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볼 거고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프로그래밍은 이제 C++ 아니면 이제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블루프린트만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비주얼 스크립팅 툴만을 통해서 게임을 제작해서 출시하신 사례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C++이 핵심인데요.
근데 이제 언리얼 엔진 4에서의 C++ 풀 소스 코드 제공은,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 4는 그냥 C++ 코드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리얼 엔진 풀 소스 코드를 제공해 드려요. 그럼 그게 프로그래머 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 개발을 하실 때 이런 풀 소스 코드가 없으면 다른 그풀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엔진에서는 이렇게 개발하실 거예요. 기능을 프로그래밍을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우회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요.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근데 이거는 프로그래머의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프로그래머는 이게 왜 안 될지를 사실 디버깅을 통해서 들어가 봐서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안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식의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우회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냥. 근데 언리얼 엔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언리얼 엔진은 풀 소스 코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이 만들어진 모든 소스 코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하나 콜 스택을 보고 들어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고, 또 거기다 더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은,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 언리얼 엔진 4를 공개했을 때 이 풀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찬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머, 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나름 똑똑하다는 프로그래머들을 모아놓고 만든 이 소스 코드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는 거냐, 위험하지 않느냐 했는데, 저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니, 같은 컨텐츠 개발자로서 생각해봐. 풀 소스 코드 없이 개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예를 들어 우리가 게임을 출시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심각한 버그가 생겼어요, 게임에. 근데 그게 엔진 레벨에서 버그야. 근데 엔진사에서 고쳐주지 못하면 출시를 못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 엔진을 쓰는 사람들한테 하게 할 거냐는 저희는 고민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풀소스 코드를 제공해서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급할 때는 스스로도 수정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언리얼 엔진을 써서 하는, 아까 보셨던 큰 프로젝트들이 언리얼 엔진을 쓰시는 이유는, 언리얼 엔진이 그런 큰 프로젝트를 위한 좋은 기능도 있지만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큰 IP의 큰 게임을 만드는데 버그 때문에 출시를 미뤄야 된다? 그런 건 사실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서비스를 하면서, 또 다른 이유는 이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엔진을 쓰면서 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버전이 나와요. 근데 새로운 그 모바일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엔진 버전업을 한다? 게임을 지금 서비스 중인데 정말 위험한 짓이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버전업을 하면 잘 되던 게 안 되고, 그쵸?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내가 서비스 중인 게임을 새로운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조건 버전업을 할 수밖에 없으면, 그거는 선택지가 없으면 정말 위험한데, 언리얼 엔진은 풀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적용해서 서비스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풀 소스 코드가 중요하고, 근데 어쨌든 언리얼 엔진을 쓸 때 언리얼 엔진 C++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안 가지셔도 되는 게, 언리얼 엔진 C++은 언리얼 엔진에서 C++를 언어로 쓸 뿐이지 실제로 제공하는 C++ 수준은 C샵과 비슷한 것과 굉장히 많아요. 가브지 컬렉션을 제공하고요. 즉, 뭐 언리얼 엔진, 그러니까 C++를 쓸 때 걱정하시는 메모리 관리, 언리얼 엔진 U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걸 쓰시면 자동으로 해줘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브젝트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하고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클래스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로딩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 4 에디터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그냥 그 메타데이터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에디터에서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요. 또 C++를 쓸 때 또 걱정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들. 뭐 스트링이라던가 아니면 어레이라던가 맵 같은 거를 내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야 되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언리얼 엔진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써서 편하게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것을 또 넘어서서 게임에서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벡터형이라던가 로테이트, 컬러, 그런 것들도 다 구조체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 또 게임 개발 때 필수적인 수학 관련된 함수들 있잖아요. 다 프로덕트, 뭐 등등, 크로스 프로덕트, 이런 것들도 언리얼 엔진에서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쓰시면 고민 없이 사실 개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자를 위한 언리얼 엔진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게임 플레이를 제작함에 있어서 언리얼 엔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주얼 스크립팅 블루프린트를 제공해요. 그래서 그 블루프린트를 쓰시면 게임 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고, 기획자분들도 조금 더 원하시는 그런 어쨌든 퀘스트를 구성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기획자분들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엑셀이잖아요. 엑셀을 쓰시는데 그런 엑셀 파일을 쓰셨을 때 그런 엑셀 데이터들을 CS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제이선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들도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고 있어서 뭐 레벨 테이블이라던가 등등들을 엑셀로 관리하고 그거를 엔진으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스트리밍이 큰 레벨을 구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벨 스트리밍은 그냥 레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실 수 있냐면 사실 기획자분과 배경 하시는 분들 아니 협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의 레벨을 가지고 작업할 때 기획자분들이 실수로 레벨에 있는 오브젝트를 옮긴다던가 서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레벨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게 기획자용 레벨을 따로 만들어 놓고 또 예를 들어서 퀘스트 1 레벨, 퀘스트 2 레벨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 퀘스트에 맞는 레벨만 따로 관리해서 그거를 로딩하고 언로딩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의 레벨을 안 건드리기 때문에 서로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작업하실 수 있는 것도 이 레벨 스트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언리얼 엔진에서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관련된 세션은 마지막에 저희 최용 과장님 세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언리얼 엔진이 제가 말씀드린 기능 말고도 엔터프라이즈 관련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언리얼 엔진이 지금 게임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용 어떤 걸 만드실 때 필요한 기능들이라면 사실 언리얼 엔진이 그러니까 저희 에픽게임즈가 30년 거의 30년 동안 사실 살아남았던 이유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저희는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제공하는 API에 나오고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를 냈을 때도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리플렉션스라는 데모를 만들었고 그래서 작년에 꾸준히 그런 데모를 같이 만들면서 이런 기존에 생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이런 리얼타임 렌더링이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같이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노하우들이 전부 언리얼 엔진 인제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기능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전부 이런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노력 때문인지 어쨌든 최고의 게임 엔진상을 18년까지 계속 수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성공을 위한 언리얼 엔진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언리얼 엔진은 사실 좀 필수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3D 쪽을 하신다면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긴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고용 사이트에서 이제 구인 관련된 올라온 거를 분석한 데이터예요. 보면은 3D 그래픽을 요구하는 직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리얼타임 기술을 쓰는 3D 관련된 사람을 찾는 거는 더 엄청난 수치로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렇게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언리얼 엔진 관련된 사람을 뽑는 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향후 10년간 이 정도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분들을 찾는 게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언리얼 엔진을 쓰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다른 엔진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하시면 이런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도 좀 더 좋은 조건이나 더 좋은 잡을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레벨에서도 지금 게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서 언리얼 엔진을 쓰는 이유는 멀티 플랫폼이 요즘에 굉장히 필수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의 플랫폼에서는 어려워지는 시장이 점점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멀티 플랫폼 지원에서도 저희는 진정한 멀티 플랫폼 지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지금도 서비스하고 있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PC, 맥, iOS, 안드로이드, PS4, 닌텐도 스위치, 엑스박스 1에서 하나의 어셋을 가지고 멀티 플랫폼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고 거의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멀티 플랫폼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그런 기능들을 엔진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도 저희 언리얼 엔진을 멀티 플랫폼의 필수라고 생각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리얼 엔진과 함께 도전하세요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과 함께 도전하실 때는
필요한 정보들은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언리얼 엔진 공식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보시고 또 질문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면 좋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해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은 뭐 페이스북은 당연히 보고 계시라고 생각됐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정보들도 계속 공유하고 있으니까 꼭 페이스북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에픽 라이브라고 이제 매달 그 언리얼 엔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최신의 소식들도 접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배워보자 언리얼 엔진에서는 저희가 언리얼 온라인 러닝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정말 어떤 사실 엔진이나 비해서도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저희가 이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려 보면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학습 자료를 보시면 온라인 러닝이라는 걸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이런 사이트가 오고, 그래서 로그인하고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이런 페이지가 열리면서 온라인 러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과정 라이브러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가 코스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코스를 눌러보시면 순서대로 그 특정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실 수 있는 걸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좀 더 편하게 코스를 밟으실 수가 있고, 또 코스를 눌러보시면 코스에 당연히 이제 이게 기본으로 영어로 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코스를 보실 때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이제 자막 같은 걸 선택하실 수 있고, 그 자막을 저희가 한글 자막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CC에 보시면 한국. 그 지금 모든 사실 과목을 다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이 되는 것들은 한국어로 시작해 보시고 이제 다른 것들도 계속 한국어로 차근히 배우실 수 있으니까 사실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단원들을 또 배우시면 퀴즈를 또 내요. 그래서 퀴즈를 내서 그걸 합격하면 저희가 그 단원을 들었다고 자기 계정에 배지를 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언리얼 엔진에 어떤 코스를 밟으셨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은 전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드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온라인 러닝 사이트를 통해서 배워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에픽 메가 그랜트라는 게 또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저희가 1200억을 개발자분들한테 그냥 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예산이 1200억이고 올해 3월에 시작돼서 이제 한국에서 몇 분 받으셨고, 그게 뭐냐면 언리얼 엔진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면 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언리얼 엔진으로 게임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교육 관련돼서 하시거나 엔터프라이즈 하시면 저희가 돈을 드려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드려요. 개발에 도움이 되시라고. 그 다음에 또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픈 소스, 즉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개발자, 그게 유니티를 쓰시든 뭐 언리얼 엔진 쓰시든 다른 엔진을 쓰시든 상관없이 모든 3D를 만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툴도 저희가 지원해 드려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블렌더는 아시죠? 무료 3D 관련 컨텐츠 만들 수 있는 툴에 최고 스폰서를 받았지만 12억을,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발전시키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이 에픽 메가 그랜트를 신청하셔서 한국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